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 계속 거듭드렸지만 네. 제일 큰 게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침체될 것이냐. 미국 경제가 조금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둔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랠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각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좀 디커플링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불과 4월달 IMF의 경제 전망과 지난 7월 경제 전망은 네. 너무 3개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얼핏 그렇죠. 보면 한 1년 전에 전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 박사님이 잉크가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틀린 이유가 사실 물가잖아요. 통화 긴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자신감을 잃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네. 시장을 지켜본 눈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 여의도에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또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전 증권회사에서 아주 우러러보는 네, 3%의 자랑이죠. 3%의 자랑입니다. 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뭐 다른 얘기들도 뭐 많이 쭉쭉 하겠습니다만 일단 환율부터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위기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뭐 1,340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뭐 결론적으로 푸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죠, 물론. 네. 뭐 엔화 약세라든지 엔화 약세는 좀 구조적인 것 같고요. 또 뭐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이제 위안화의 약세. 저하압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유로존. 네, 하지만 뭐 가장 큰 거는 뭐 유로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가스 가격이 보니까 1년 전 이맘때보다 15배 올랐더라고요. 네. 유로존에서. 15배. 네. 네. 5배 500달러라니까. 네, 올랐습니다. 유가로 치환하면 500달러. 네. 270유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1년 전이 뭐 거의 뭐 20유로대인데. 네, 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의 물가 예측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유로존의 뭐 지금 뉴스를 종합해 보면 계속 어쨌든 가스를 뭐 허겁지겁 저장하느라고 지금 뭐 카타르라든지 뭐 중동, 뭐 미국 이런 데서 지금 곧 동절기가 오니까요. 네, 지금 저장을 하느라고 난리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가뭄까지 지금 뭐 그러니까요. 설상가상. 네, 그래서 이게 뭐 라인강이라든지 뭐 어쨌든 강이 좀 메마르니까 운송이 안 돼. 네, 바지선으로 이제 석탄이라든지 에너지를 운송을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향후 3개월 정도는 뭐 비가 거의 안 온다고 하는 이제 유로존의 기상 관측이 이제 지금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 네. 원래 독일은 이제 12월 말 11월부터 이제 비가 좀 내리는 그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엊그제 정도에 아마 프랑스에 조금 비가 내려갔고 그 라인강 상류 쪽에 조금 지금 수위가 한 30몇 센치까지 아시죠? 사실 라인 강은 강이라기보다는 운하입니다. 네. 아시죠? 자, 제 멘트 끝나고 하세요. 30몇 센치가 떨어졌다. 지금 90cm까지 약간 회복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강 운하 얘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강은 운하라고 봐야 돼요. 에? 리버뷰가 아닙니다. 뭔가 이 물류의 중심이 더 목적이 그렇죠. 찍혀 있다 이거죠. 네. 사실 저 독일 경제에서 라인 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박사님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살짝 시간을 끌어드린 거예요. 예, 진짜. 아이고 뭐가. 아이고 뭐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유로가 돼서. 네.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뭐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뭐 네.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질문 그 꼭지로 제가 잡았는데요. 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미국 물가에 지금 연동돼서 예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물가가 많은 설명을 하는데 연준이 물가가 미국이 오르지만 연준이 거기에 따라서 공격적인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차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네.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따른 어쨌든 매파적 긴축 행보가 가장 중요했다. 네. 그동안 마찬가지로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유로화 뭐 위로 올라갈수록 약세입니다. 약세를 보이는 것은 빨간색 선인데요. 유로존 물가가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유로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그 환율이 반영하고 있는 거고 또 ECB가 페드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유로존은 물가가 올라갈수록 유로화는 계속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곧 뭐 몇 달 후에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서 좀 유럽 에너지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8월 31일 날 한 3일 정도 또 가스 밸브를 잠긴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페리티가 지금 깨졌는데 유로화가 0.95 994, 정도, 994? 네, 0.95 정도에서 네. 이제 조금 바닥을 잡으면서 바로 반등은 못할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지금 0.994인데 한 0.95 내지는 0.94 그 정도. 그 얘기는 원 달러가 1,350원을 뚫고 1,400원 뭐 터치할 갈 수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위안화까지 더 약세. 네, 달러 약세,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9인데 한 111,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번 겨울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뭐 추가적인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유로화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이 지금 위축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채 조정이라든지 또 신흥국의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인 뭐 이렇게 신용 경색이 일어나겠죠. 네. 달러 유동성이 조금 말라붙어 버리니까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 주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이제 이렇게 비싸지면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은 지금 뭐 그냥 한 1년새도 아닌가? 하여튼 한 20%는 그냥 먹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나요? 20% 정도 만약 올랐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 정말 뭐 저거 뭐 100만 원 있는 사람들이야 뭐 큰 상관 없을지 몰라도 한 뭐 달러로 한 50조 갖고 있는 데는 그냥 저절로 한 10조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팔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안 생기나? 이게 너무나 위험할 거라 생각해서 아예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참는 거예요 다? 환율이 쏠림이 단기간에 커지면 네. 네, 당연히 이제 반대 차익 그 실현 욕구가 생기죠. 네. 지난번에도 유로화가 페리티 한번 깨졌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유로화를 되사고 달러 숏이 일어났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다시 또 1.0 달러당 1.0 이상으로 이제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다시.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글로벌 환율 시장의 네. 좀 기류가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면서 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유로존과 미국의 어쨌든 금리 차라든지 통화 정책의 차이로 인한 이러한 지금 유로화의 약세가 바로 이제 에너지 문제에 그 지금 기인하고 있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 달 후면 날씨가 네. 추워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 전망이 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두 자릿수네, 두 자릿수. 네, 뭐 영란은행이 연말 13.몇 %인가 이렇게 전망했고 내년도에 영국 물가를 15%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37%가 나왔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로. 전월비 5.3%인가? 전월비가 저는 숫자가 잘못 나왔나? 전년 동월비가 5.3%인지 알았는데 전월비. 전월비가 5.3%. 그러면 70% 오르는 거네. 그렇게 오르면.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유로존이 얼만큼 네. 전력 가격이 최근 1년간 6배 올랐잖아요. 거의 다 한전 같은 게 없어요. 네. 다 민간이에요? 독일에는. 아. 어? 네, 다, 거기 가격 다 반영하는 거예요. 다 바로 즉각 반영. 한전은 자기가 그냥 다 적자를 내주잖아요. 20몇 조. 아니 그 제가 여쭤본 게 예, 예.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냥 위기를 그 예전에 왔었던 그런 경제 위기를 지금 반영하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저 주식이고 뭐고 빨리 퇴되는 거 아닌가? 달러의 방향은 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경제 위기가 그렇게 뭐 혹은 침체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는 다 플레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하고 근데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건 거의 위기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빨리 그냥 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을 때부터 네. 시작해서 20% 이상 반등했잖아요. 네. 나스닥이. 근데 뭐 조금 뭐 또 희망 한번 가져봅니까? 크게 볼 네. 필요가 있는 거는 뭐 이런 위기를 네. 전 세계 경제가 여러 번 겪었잖아요. 네. 이게 뭐 큰 일이 올 것 같지만 네. 저는 뭐 지금 주식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가 조금 미국이 어쨌든 앞에서 끌고 다른 나라가 어쨌든 뭐 꾸역꾸역 뭐 이렇게 굴러왔어요. 근데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유로존은 이제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이제 굉장히 치솟지만 경기는 반대로 이제 꺾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근원 소비자 물가가 1.3%인가 뭐 굉장히 낮아요. 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물가 많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뭐 그냥 미미한 물가고요. 그래서 일본은 거의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적 양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 건설 부문, GDP의 30%나 차지하는 부동산 건설 부문이 굉장히 조금 맥을 못 추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건설 경기 침체와 또 거기에 따른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마치 비가 안 와서 강물이 말라붙으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듯이 지금 각국이 조금 이 경기라는 혹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라는 이런 것들이 걷어 없어지니까 네.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 아하.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불확실성의 차이입니다. 이건 FRB가 경제 불확성 지수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발표해주고 있는데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과의 불확실성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더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될 가능성. 드러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세계 경제 둔화와 달러 유동성이 동시에 네. 축소되면서 조금 어수선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 그 어수선하다라는 정의가 사실은 달러로 네. 달러 강세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정프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즉 썰물이 되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누가 수영복인 척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나만 입었겠지 뭐. 아저씨들 보면 가끔 그 사각 팬티를 수영복인 척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거 정프는 평상시에도 안 입잖아. 저는 자, 이 떼라 이거. 네. 이게 붙었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그 환율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옛날에는 막 700원 하다가 1,500원 가면 이거는 이제 이게 정말 위기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도
뭐 그전에 정확히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900원 하다가 뭐 한 1,400원 갔다 이러면 이제 한 50% 이렇게 오른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한 1,100 얼마 뭐 1,200원 하다가 1,300 얼마 갔으니까 옛날에 율로 봐야 된다. 상승률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절대치가 1,300 얼마 넘어가면 이거는 어쨌든 큰 위기에 거의 위기죠. 비슷한. 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뭐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네. 아, 환율이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뭐 지금 미국 기업 이익도 네. 환율에 거의 후행해요. 네. 달러 강세가 진행된 분기 그 다음에는 네. 안 좋아져요. 네, EPS가 떨어집니다. 하게 뭐 둔화됩니다. 구글이니 이런 애들 네. 다 해외에서 돈 벌어가지고.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특히 빅테크들이 최근에 빠지는 게 달러 강세랑 무관하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미국 수입 물가 안정으로 조금 덕을 보는 건 있겠지만 네. 뭐 잃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급하게 움직일 때는 좀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아니 그냥 나도 이게 접착력 너무 세게 붙였네. 접착력이 아니, 좋아요. 이게 있잖아. 네. 아니 지금은 큰일 나 방송사고. 또 다시 붙이면 어떻게? 그냥 나도. 네. 자, 접착력 좋은 아텍스 테이핑 자석 패치. 자, 이제 환율 얘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고요.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혹은 뭐 유럽의 소비 심리 등과 이제 비교해서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방향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 계속 거듭드렸지만 네. 제일 큰 게 뭐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침체될 것이냐 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가 조금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둔화 하반기에 올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랠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각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좀 디커플링 되는 그래서 미국보다는 안 좋은 경제권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이제 3분기, 4분기 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에 월드뱅크나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내놓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과연 맞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이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4월달 IMF의 경제 전망과 지난 7월 경제 전망은 네. 너무 3개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얼핏 그렇죠. 보면 한 1년 전에 전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 잉크가 박사님이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근데 그렇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틀린 이유가 사실 물가잖아요. 통화 긴축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끝났나? 네. 그러니까 비관적 오류의 어쨌든 그런 연속이 끝났을까? 근데 서머 랠리 뭐 이런 리커버리가 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지난 주말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반락을 했잖아요. 네. 그것 중에 오늘 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았을 것이다. 네. 75bp 또 할 수 있다. 좀 뭐 그런 그런 얘기잖아요. 쪽으로 근데 돌죠. 쭉 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75bp 할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래서 사실 금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도 사실은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를 생각해 보면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이 상태로 유지될까. 그래서 연준은 지금 같은 긴축 모드를 빨리 종결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긴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그냥 팔고 싶은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난번 어쨌든 6월 14일부터 있었던 랠리는 그때 6월 14일, 15일이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3.5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미국 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5달러 평균 예. 넘은 상태고 지금 3.88달러인데 이 두 개가 끌고 온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프로님 지적하셨던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어쨌든 물가가 잡히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으면서 조금 조기에 피봇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모멘텀과 어쨌든 변화, 방향의 변화에 조금 집중한 거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기술주의 실적 호전이 이제 아주 압축적인 몇몇 기술주의 주도하에 어쨌든 나스닥 이 주도한 강한 랠리를 끌어냈던 거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PR도 뭐 19배 근처로 이제 올라왔고 그다음에 어닝을 보니까 경기 어떻지? 이러면 경기가 이렇게 약할 것 같은데 어닝도 240달러 맞나? S&P 500 EPS 한 220달러 예.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현실적인 그 레벨에 이제 맞춰지는 거죠. 예. 어떤 모멘텀보다는 방향성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이 좀 어쨌든 조금 자신감을 잃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연준은 사실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연준을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는 거지. 연준이 파월이 물론 파월 의장이 신뢰도 잃었고 또 연준이 또 오락가락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긴축 멈출 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연준 인사들도 마치 입을 맞춘 듯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매 비둘기 구분이 없잖아요. 다 매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계속 금리를 앞으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올린 다음에도 일정 부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멘트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모레 뭐 잭슨홀에서도 아마 좀 비슷한 톤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현재 팩트는 물가는 연준이 금가옥저로 여기는 2%의 근원 PCE 물가를 도달하는 것은 내년 말이 아니라 후년 말이라는 거죠. 지금 정도의 추세로 진행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갈 길이 머냐라는 거죠. 네. 시장은 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지만 연준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 우리 연말에는 어떻게 될 거다. 내년에는 금리 안 올릴 거다. 내년 중반에는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를 때도 멋대로 해석하지만 빠질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그 자체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시장 그 자체 무게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이제 시장의 아전인수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24%인가 네. 나스닥이 반등하고 이 반등의 규모가 단기간에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반락한다.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장은 박스권의 가치입니다. 네. 라는 그 기조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박스권의 가장 큰 상단을 막는 요인은 지금 말씀 나눈 경기 부분이고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부담을 시장이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그 허들을 뛰어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시장이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이제 한 이틀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2, 바뀐 3일 게? 정도 네. 급전했죠. 그 사이엔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달러 강세 외에는? 달러 강세야 뭐 계속 쭉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게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 네,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뭐 결국 달러 강세지만 네. 유로화 약세지만
그게 시장이 떨어지고 싶은 시장에 약간 저 명분을 좀 준 미국 그 정도. 금리 상승 뭐 그런 정도. 달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어쨌든 지표고요. 네. 달러 유동성이 얼만큼 풍부하냐, 조금 쪼그라드냐. 지금 달러 강세라는 건 쪼그라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얼마나 불확실하냐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좀 서로 못 믿겠다. 조금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달러 강세라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의 이제 어쨌든 거울이 주식시장이고요. 네. 그 경기가 이제 결국 박스권의 상단에서 계속 이제 누르는 이제 요인이 된다는 말씀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경기가 둔화될 거로 혹시 보시는지 그게 좀 예측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속도가 유로존으로 인해서 예. 또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만 해도 계속 뭐 중기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조금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쓰지만 올해 들어서 안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봉쇄가 풀리면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하반기 전망은 좀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봉쇄가 뭐 어느 정도는 뭐 한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요 도시 상해나 북경 이런 데가 이제 풀렸지만 하반기 전망은 조금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성장률이 어쨌든 뭐 IMF가 3.3% 올해 전망했지만 지금 글로벌 IB들이 2.8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매크로를 거시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상징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IMF가 지난 7월에 전망한 거를 이제 제가 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 전망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전망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률을 낮게 봤습니다. IMF는. 올해 2.3, 미국은 내년 1.0. 근데 어쨌든 이게 올해 한 2.1, 뭐 가령 미국은 내년 0.8 이렇게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0월에 발표되는 또 수정 전망은 유로존 올해 2.6 좀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1% 되면 다행이고 네.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내년도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맞이할 거대한 거시 환경이잖아요. 지금 지수가 반영하고 있는 내년 경제라고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덜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아직까지 저렇게 하향 조정이 네, 되면. 하향 조정되면 이것보다도 더 하향 조정되면 아직 주식시장은 거시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세계 경제의 둔화를 조금 아직은 덜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령 뭐 세계 교육이 4.1, 3.2인데 내년도에 3.2보다는 한 2.5 이렇게 내려가면 네.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뭐 기업 실적이든 다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물가는 올해 전 세계 물가입니다. 8.3 내년에 5.7로 봤는데 IMF가 네.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5.7이 아니라 뭐 6.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8.3도 아닐 가능성이 네, 있죠. 8.3 유로존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물가는 조금 높게 나오고 성장률은 더 낮게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인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어쨌든 랠리를 이끈 가장 큰 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미시건대 소비 지수로 표현되는 소비 심리의 개선이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 센티먼트 지수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미국 소비자 물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하락한다? 소비 심리가 개선될 건데 개선되겠는데 이런 심리가 지금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 물가가 9.1에서 8.5로 나오면서 소비 센티먼트가 튀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나오지만 네.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소비가 둔화되지 않고 물가 안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미국 GDP가 꺾인다? 예상보다 안 나온다? 소비 지출이 둔화된다라는 거 같은 말이고 그것과 같은 말이고 그 얘기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네. 연준이 원하는 거는 소비 심리를 좀 둔화시켜서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경착륙은 아니지만 조금 차분하게 누르는 그러한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은 이런 그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 심리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지만 조금 긴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 뭐 좀 험한 표현으로는 수요 파괴가 네. 일어나야만 되고 이제 그거를 주식시장에 얼만큼 이겨내느냐, 네. 실적으로 이겨내느냐, 이제 이게 지금 남은 과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나스닥의 이 반락세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20% 중반에 반등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말 9월 초에 미장의 장세에 대해서? 예. 일단 4,000선에서 크게 S&P 500 4,000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닝 조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일단은 한 기술적으로 한 3,800, 900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뭐 6%? 뭐 7% 정도인가요? 10% 안쪽. 네, 한 5, 6% 조정 정도면 시장이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여전히 시황가는 박스권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전저점을 뚫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직은 뭐 9월만 놓고 보면 그렇지. 예,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낫습니까? 한국은 뭐 별로 안 올랐잖아요. 수급 공백으로 뭐 비슷하게 가겠죠. 뭐 네. 예, 한국 시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뭐 지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열중 셔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한국 주식을 굉장히 팔고 나갈 데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나갈 데도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 이제 거래 소강 상태에서 한국장도 미국처럼 좀 소강 국면, 뭐 박스권이지 않을까. 네. 그래도 이 뭐 2달 동안 거의 6조 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인데. 싸면 들어온다라는 거죠. 확인이 된 거죠. 특히 삼성전자. 네. 기관들, 뭐 기관까지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기관들은 왜 이렇게 파는지는 혹시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일단 뭐 기관 수급이 망가진 지는 오래됐고요. 네.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관에 네. 새로 자금들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름에는 또 신규 집행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 아웃소싱 기관들의 신규 집행도 없고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10월 전에 한번 뭐 주가가 싸지면 네. 아웃소싱 기관들의 자금 집행 가능성 거기에 따른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 개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보고 계시다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도 한 10% 안쪽에 하락은 열어놓고 보되 전 저점을 하회할 정도의 장의 붕괴 상황까지는 적어도 9월 내로 그 벌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3프로TV의 김한진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맞잔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